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야 입장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최명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오늘 일단 무산됐는데요. 9일로 연기가 됐죠, 이 채택이. 네, 전체 일정을 9일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기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2004년에 예일대학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 지원을 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네. 후보자가 끝까지 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정무위원들이 예일대학교 재단에 질의서를 보냈고요. 그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신을 받고 또 내일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 입장을 정하려고 미뤄둔 거죠. 예, 언론이 지금까지 전한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럼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 일부 분위기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건 맞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게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회신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자, 지금 의원총회를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3명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변수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핵심 의혹들은 의혹들대로 남아있고 반응도 해명도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사전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5.18 관련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작 5.18 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사실 호남에 이제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5.18 단체의 입장이 매우 존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 당시에 군 법무관으로서 군 판사로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의 어떤 원칙과 윤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5월 단체 몇 군데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입장 표명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김희수 재판관께서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요. 특별히 군 당시 검찰관 파견관들이나 군 판사들에 대해서 판결과 관련돼서 위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명시적 지시 같은 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죠. 그렇다면은 진실에 가까운 솔직한 답변을 하셨다면은 그 판결에 대한 본인의 책임도 더 있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국민에 대한 사과랄까 이런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외 몇 가지 제기된 문제는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이분이 내년 9월이면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짜리 이제 헌재 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헌재 소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6년에 해당하는 헌재 소장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분 후임 헌재 소장은 또 내년 9월에 지명하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금방 바로 이 대통령 지명 헌재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네. 내년 9월이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기대감은 어찌 보면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양심했다는 헌법적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뭔가 알겠습니다. 그 장애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법리적으로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현주 네네.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건 좀 와전된 측면이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외교부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그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네네.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런 방점은 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세 분 다 청문회를 패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소망이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밝혔는데 말 그대로 개인 의견일 뿐입니까? 개인 의견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또 예. 내일 의원총회도 있고요. 이런 예.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 능력 검증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신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예, 것들을 예.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그러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내일 의총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3명의 후보자,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이 4명에 대한 어떤 입장이 그 최종 조율이 되는 겁니까? 뭐 조율돼서 발표되는 건 아니겠죠.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는 이제 내일도 그렇죠. 청문회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것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이제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 대변인이었고요.